학점은행제로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유튜브, 아니 인터넷 통틀어서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학점은행제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내용 준비하는 데만 일주일 넘게 걸렸어요. 저조차도 학점은행제로 이런 것까지 가능하다는 게 신기했는데요. 말씀드리는 직업들은 실제로 가능한지 확인하고 알려드리는 정보니 믿고 보셔도 됩니다. 내용이 길어서 최대한 압축 요약했으니 집중해주세요. 수의사, 듣자마자 학점은행제로 수의사가 가능하다고?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제 학생 중에서도 이 방법을 이용해 경북대 수의학과에 진학한 학생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학점은행제 수업을 듣는다고 수의사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학점은행제를 이용해서 수의대에 편입을 하는 방법입니다. 편입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요. 학점은행제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전국에 수의대는 총 10곳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곳은 9곳입니다. 각 대학별로 준비해야 하는 과정이 다르긴 하지만 주로 대학 성적, 본인 영어, 생명을 반영하고 일부 대학에서는 편입 영어, 편입 수학, 화학을 반영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준비한다면 전형이 비슷한 대학들을 목표로 준비하시는 것이 성공 확률을 조금이나마 높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수의대에 합격한 학생도 전형이 비슷한 학교들 위주로 준비하고 지원했어요. 총 2번의 시도가 있었는데 첫 번째 지원 때는 성적이 3.8인 대학 성적으로 지원했고 낮은 성적 때문에 1차 서류 전형에서 광탈했습니다. 그 다음 연도에는 학점은행제로 새롭게 학위를 취득했고 만점에 수렴한 성적표를 제출하여 합격했어요. 이처럼 수의대를 지원하실 분들은 반드시 높은 성적을 만들어 지원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학 성적이 낮다면 학점은행제를 활용해서 높은 성적의 학위로 지원하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학점은행제를 한다고 아무나 성적 높게 받는 게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 성적을 커버하느냐? 학점은행제에는 높은 성적을 받을 필요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그냥 단순 학위 취득이 목표인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꽈락만 안 내면 되니까 성적 높게 받으려고 노력 안 하겠죠.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육원에서 이수한다면 일단 기본 점수는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학점은행제는 상대평가라서 내가 A+를 받으면 누군가는 D를 받아야 하는 구조거든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푼다면 너무 장황해지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에 링크 통해 질문 주시면 설명드릴게요. 항공승무원, 보통은 항공과를 졸업해야만 승무원이 될 수 있다 생각하셨을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모집 공고를 확인해 본다면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과 토익 600점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원이 가능한데요. 토익 600점은 최소 지원 자격이고 대부분의 합격자들은 평균적으로 700에서 790점 정도라고 합니다. 토익 성적이 높다면 당연히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고득점이 필수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면접. 승무원은 특히나 이미지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높은 스펙을 요구하기보단 면접으로 합불이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만큼 면접이 중요한데요. 본인의 수준을 제대로 파악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원이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면접 관련 자료나 항공사별 정보 등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것도 비전공자분들에게 큰 메리트로 다가오겠네요. 만약 실무에 대해서 경험해보고 싶다면 오프라인 학점은행제 기관인 전문학교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항공사에 취업한 학생이 있는데 전문학교에서는 기내 서비스 수행을 위한 실무 수업을 배울 수 있고 취업을 위한 이력서 및 면접 지도까지 케어를 받았다고 합니다. 유명한 교육원으로는 아세아 항공직업전문학교, 서울호서 항공전문학교가 있습니다. 지상직 승무원. 지상직 승무원은 공항에서 항공편 및 탑승권 정보를 제공하는 승무원입니다. 자격 요건은 항공 승무원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특이점이 있다면 바로 채용 방식입니다. 지상직 승무원은 대부분 항공사 직원이 아니에요. 지상직 승무원의 채용 방식은 항공사의 자회사, 아웃소싱 업체, 서비스 인턴 채용 이렇게 3가지입니다. 서비스 인턴으로 채용되면 항공사 소속으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긴 하나 아시아나의 경우 8년 전이 마지막 채용이었어요. 대부분 항공사의 자회사나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채용하는데요. 예를 들어 진에어는 에어코리아, 티웨이는 티웨이 에어 서비스 같은 자회사에서 지상직 승무원을 선발해 공항에 배치하며 아웃소싱 업체는 항공사 본사 일을 위탁받은 회사로 이곳에 입사해 공항에 배치됩니다. 이 또한 우선 실무를 겪어보고 싶다면 전문학교에 진학하면 되는데요. 교육시설이 좋은 곳은 실습실을 운영하여 좀 더 현장감 있는 체크인 카운터를 실습할 수 있습니다. 유명 교육원으로는 아세아 항공직업전문학교, 서울호서 항공전문학교가 있습니다. 나무의사.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것 같은데요. 생긴 지 얼마 안 된 새로운 직업입니다. 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나무가 아플 때 자격증 없는 사람이 나무를 처방하면 5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내야 돼요. 오직 전문 인력인 나무의사만이 나무를 진단, 처방할 수 있습니다. 연봉이 4천만원대에 정년퇴직이 없어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준비하는 직업인데요. 이런 나무의사를 하려면 응시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이 응시 자격을 학점은행제로 갖추는 거예요. 시험 응시 자격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목진령 관련 학과를 졸업한 게 아니라면 관련 분야 산업기사 자격증을 따는 게 가장 빠릅니다. 관련 자격증으로 산림산업기사,
조경산업기사, 식물보호산업기사가 있는데요. 이 중 식물보호산업기사가 난이도가 가장 낮아 추천드립니다. 산업기사도 따로 응시 자격이 있는데 이건 학점은행제로 41학점을 이수하시면 돼요. 학점은행제로 41학점 이수하여 산업기사 응시 자격 갖추기, 식물보호산업기사 취득, 나무의사 자격증 시험 응시, 이 순서대로 해결해 나가면 나무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는 장애를 가진 영유아들의 교육과 보육을 담당하는 특수 보육교사예요. 일반 어린이집에서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으로 바뀌는 곳이 점점 늘어나면서 보육교사 2급뿐만이 아닌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까지 따르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자격증을 취득했다는 것만으로도 추가로 수당이 지급되며 담임을 맡으면 수당이 더욱 많아집니다.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보육교사 자격증이 없다면 학점은행제로 보육교사 먼저 취득하시면 됩니다. 최종 학력이 고졸인 분들은 27과목, 초대졸 이상은 17과목만 이수하시면 돼요. 실습 한 과목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온라인 수업으로 과목을 이수할 수 있어 간편한 편입니다. 그 이후에 학점은행제 온라인 수업만을 추가적으로 8과목만 이수하면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를 취득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학점은행제로 할 수 있는 5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실제로 제 학생분들이 직접 준비해서 얻은 결과물을 다룬 내용들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과감히 도전해보셔도 좋습니다. 참고로 전문학교는 각 기관마다 제공하는 과정이 다릅니다. 일부 기관에서는 학생 모집을 위해 온갖 과정을 지원해주는 것처럼 홍보하기도 하는데요. 홈페이지에 기재된 내용만을 믿고 덜컥 등록하지 마시고 꼼꼼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내용을 압축시켜 설명드리다 보니 자세히 풀어드리지 못했는데요. 궁금한 내용 있다면 영상 하단의 링크 통해 문의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시TV 허성일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영상에 나온 선생님과 상담을 원하시면 PC는 제목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클릭, 상단에 있는 상담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모바일은 화면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터치, 상담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카카오톡 상담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궁금하신 내용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